이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수조권 제도가 축소되면, 축소는 아래로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전객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조권 제도가 나온 이 부분부터 좀 읽어볼게요. 수조권 제도에서 국가는 수조권을 가진 A를 전주, 조세를 납부하는 B를 정객이라고 규정했다. B는 전주가 지정된 토지를 함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고 매매나 상속을 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국가가 전객의 소유권보다는 전주의 수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수조권 제도에서 전주의 수조권이 있고요, 전객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전객의 소유권보다 전주의 수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였으니까 비교하는 표현이 나오죠. 전객보다 전주가 보호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 표시로 입을 벌려야 되는데 전객으로 입을 벌려야 돼요? 전주로 입을 벌려야 돼요? 전주로 입을 벌려야겠죠. 여기서도 전주한테 입을 벌려야 돼요. 수조권 제도에서는 전주가 더 보호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특히 어떤 표현에서 보다나 비해가 나올 때 이렇게 A로 입을 벌려도 되고 B로 입을 벌려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주의 입을 벌리고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 전객. 그러면 수조권 제도에서는 전주가 더 유리한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수조권 제도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강화될수록, 수조권 제도가 강화될수록 누구의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전주의 힘이 더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객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수조권 제도가 약화되면 어디에 입을 더 벌려야 돼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전주와 전객이 있으면 반대로 되면 되죠. 강화되면 전주에 입을 벌렸고 약화되면 반대로 전객에게 입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 전주는 수조권이 강화될 때보다는 얘가 더 약해지고 보호가 약해지고 전객의 세력이 더 강화가 되겠죠. 이것도 꼭 필기 하세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좀 보면 수조권 제도가 축소, 다른 말로는 뭐 약화라고 해도 돼요. 축소나 약화나 이 위아래 화살표로 구분을 해보면 어디에 더 가까워요? 그렇죠. 약화는 아래에 더 가깝죠. 그래서 제가 아래로 표시를 한 거예요. 축소되면 전객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축소되면 전객의 소유권은 강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답은 다 나왔죠. 지금 이 표시 중에 수조권과 전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반비례의 관계가 나와요. 수조권과 전객은 반비례, 수조권과 전주는 정비례예요. 위아래 화살표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수조권 제도가 축소되면, 축소니까 여기서 아래로 화살표가 되고요. 축소를 약화라고 쓰셔도 돼요. 어쨌든 위아래 중에 아래로 화살표 이런 내용의 단어가 들어가면 다 맞는 거예요. 약화되면, 축소나 약화 맞죠? 전객의 소유권은 강화된다. 강화는 위아래 중에 위로 화살표죠.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수조건 제도가 약화되면, 이것은 이제 이면 표시예요. A이면 B이다, P이면 Q이다. 들어본 적이 있죠? P이면 Q이다.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거죠, 이거. 기호로 바꿔보면 P이면 Q, 이런 식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하고 전객의 소유권은 강화된다. 지금 제가 네모친 이 기호를 문장으로 바꿔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필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논리, 위 아래 논리, 왼쪽 오른쪽 논리, 이런 논리를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독해력의 향상이 되죠. 독해력이 향상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 문제 풀어볼게요. 이 지문을 통해서 제가 글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모국어의 음소가 아닌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P면 Q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P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으면까지고 이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Q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P에 해당되는 말 중에 핵심 단어가 뭐죠? 음소죠. 음소가 아니다를 제가 X로 표시를 할게요. 아닌 소리를 들으면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서도 이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별 X,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소가 아니면 변별도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령이 나와요. 가령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죠?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음소가 아니면 변별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뭐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음소가 아니면 변별을 못한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르지만 유사하게 들리는 X와 Y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우리는 X와 Y가 서로 다르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한다라고 하니까 O, 다르다는 것을 인식 못할 수도 있다, X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X와 Y가 다르다와 X와 Y가 다르지 않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다르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두 소리가 변별적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변별, 동그라미. 그러면 밑에 건 예상할 수가 있죠. 다르지 않다라고 할 때는 변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별할 수가 없겠죠. 예상할 수 있죠. 다르다, 변별, 다르지 않다, 변별 X. 이게 바로 논리적인 글읽기예요. X와 Y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비변별, 역시 변별 X가 나왔어요. 변별적이지 못하다를 앞에 아닐 B를 써서 비변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별 X, 예상이 맞았죠? 논리적이라면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비문학 독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글 읽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별 X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맞아떨어졌어요. 비변별,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소리를 음소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음소라고 한다. 그러면 비변별은 적어도 음소는 아닌 거예요. 변별적이지 못하다, 여기선 음소 X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를 이음 또는 변이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뻗어나가면 변이음, 동그라미. 이렇게 돼요. 우리가 X와 Y를 변별적으로 인식한다면 X와 Y는 둘 다 음소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거. 반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위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밑에 얘기를 하겠죠.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를 변이음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X와 Y가 다르지 않다면 변별적이지 못하다. 그걸 뭐라고 하냐? 변이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반면 X와 Y 가운데 하나는 음소고 다른 하나가 음소가 아니라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면 너무 촌스럽고 또 문장 잘 쓴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음소가 아니라면 X와 Y를 서로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변별 X라고 한다.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또 한다는 얘기죠. 한 3-4번을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할까요?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그렇죠. 이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심해요. 그런 경향이. 여기서도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3-4번 반복하고 있어요. X를 들어도 Y로 인식한다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위에서 이 얘기를 했죠. X와 Y가 다르지 않다. 변별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죠. 다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말을 하면 다시 말해. 이 얘기죠. 그럼 뭐예요? 변이음이죠. 정답은. 기억에 들어갈 말은 변이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억에 들어갈 말이 변이음이다. 맞았다, 좋았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글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필기를 해놓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논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내가 읽고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답보다는요. 이렇게 읽으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딱딱 떨어지죠. OX, OX, 음소, 변이음.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니은이 이제 5번의 문제인데 여기서 니은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대립을 뜻한다. 니은은 대립이다. 어떤 소리가 대립한다는 말은 갈라낸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대립은 갈라냄 이런 거래요. 그리고 이제 비변별적이라는 것은 대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여기선 대립 5였죠. 그런데 대립 X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변별. 다시 말해서 변별 X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변별 X는 여기서 우리 또 봤어요. 변별 X. 지문에 써 있는 대로 위치를 바꿔볼게요. 변별 X는 대립 X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대립을 하는 소리는 당연히 변별적이고, 그러면 대립하는 소리, 대립 5는 당연히 변별적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 써서 그대로 읽었지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변별하지 못하는 것은 대립 X면
변별하는 것, 이것은 대립 O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논리죠. 다르다는 변별 O, 다르지 않다는 변별 X. 똑같이 다르다에서 O에서 X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도 변별 O에서 X로 바뀌었죠. 마찬가지예요. 변별 X가 대립 X면 똑같은 변별이라는 단어에서 X에서 O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에서 X에서 또 O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 해석인데, 이 독해에서는 반대 해석하는 경우를 추론 문제로 내기도 해요.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도 추론하는 일치 불일치는 이렇게 이 논리가 자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논리를 알고 있으면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이렇게 복잡한 문장에서는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문장일수록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죠. 그렇죠? 시험은 상대평가니까요. 대립하지 못하는 것은 비변별적이다 했던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을 또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의 음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변별하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음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리는 변별할 수 없는 소리.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 소리를 모국어에 존재하는 음소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 확실해지죠. 모국어에 존재하는 음소 중에 하나로 인식한다. 그러면 X와 Y를 들어도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그러면 니은에 해당되는 정답은 뭐죠? 이게 이제 5번의 문제인데, 니은에 해당되는 정답은 제가 알려드렸죠? 변별적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적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변별이라는 것은, 변별적이라는 것은 대립을 뜻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논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변별은 대립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니은을 변별이라고 가정해 보면 대립으로 가고요. 확실한 힌트는 여기 있어요. 비변별적이라는 것은 대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변별은 여기서는 이제 변별 O가 대립 O고요. 비변별은 뭐죠? 대립 X가 되죠. 변별하지 못하는 걸 아닐 B를 써서 비변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답을 지우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립이라는 것은 변별이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는 대립하지 못하는 것은 변별 X이다. 그래서 대립 X에서 대립 O로 가죠. 변별 X에서 정답은 변별 O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 또는 변별적, 이게 이제 정답이 돼요. 물론 앞에서 설명을 지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변이음, 5번의 정답은 변별 또는 변별적.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한번 읽기를 연습해 본다. 이게 이제 숙제로 볼 수가 있어요. 네. 4번, 5번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